안녕하세요. 유캔두이 캔디쌤입니다. 지난해에 2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년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4년 신년사가 발표됨에 따라 한눈에 보는 2024 신년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보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영상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3쪽의 페이지 중에서 가장 신규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무엇인지, 중요한 화두는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에서는 신년 화두인 본립 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임용시험에 신년 화두인 유수불부가 소개되었다라는 점에서 이것 또한 염두에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화두인데요. 이런 사자성어를 활용해서 서론이나 본론을 완성시킨다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형 학교 기반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 내용이나 부서 업무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공동체형 학교, 공동체형 인성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육감의 신년사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적 학교의 의미는요, 교사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교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당당하면서도 관계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인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존중심, 존경심, 협력심의 3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 이 세 가지의 3심을 바탕으로 교육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은요, 사실 신규 교사로서 문제화해서 이것을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저는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학교 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시행인데, 특히 공동체형 인성교육의 경우에는요, 협력적 인성교육에서 공동체형 인성교육으로 이 교육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형 인성교육에서는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존엄, 포용, 공존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봉사라든지 학교 내 다른 학년과의 관계 맺기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형 인성교육은 그 교육 계획이 따로 발표됨에 따라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후에 다시 추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공동체형 인성교육이지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심층 면접 답변으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다면 이것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패러다임 전환과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관계 가꿈이라는 것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학기 초 친구들과 상호 협력적인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 어떤 교실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호 협력적인 또래 문화, 또 관계 가꿈과 관련된 학급 경영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공동체형 학교 주체별 성장을 통한 조화로운 교육활동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체는요. 심층 면접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지치기 방법 중에 하나이죠. 교육의 3주체라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이를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주체별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부모와 시민을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인 3번은 사실상 신규 교사로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수시 상담을 한다.
학부모와 계속해서 소통한다 정도의 이야기지 나머지는 신규 교사로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적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인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학생 자아 실현을 위한 지원을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측면에서는요, 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 평가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서울형 수업평가 혁신 방안인 생각을 키우는 교실, 국제 바칼로레아 이렇게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1차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교수 학습에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평가 개선 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조건 아동이나 적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인력 지원에서는요, 학습 지원 튜터를 지속해서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요, 학습 지원 튜터가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이어서 이것이 수학 과정안에서 학습 지원 튜터와 협력 강사와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과정안을 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년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히 좀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문제에 녹아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요. 교사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사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자아 실현을 위한 지원을 보면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것, 또 다양한 수업, 미래에 대한 서울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교사의 수업 상황에서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거버넌스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사실 신규 교사로서는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개별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이 다문화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어 교육을 하고 한국어로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은 계속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죠. 기초학력의 경우에는 진단, 어떻게 진단을 내릴 것인지, 그래서 원인, 그 학생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한 후에 이에 맞는 개별 맞춤형인 지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학력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선생님이 따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환류하는 것. 이 학생이 얼만큼 성장을 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류 방안까지 기초 학력 보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에서는요, 국제 공동 수업과 토론 교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2024학년도에는 토론 교육 확대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국제 공동 수업은 2023학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확대되는 것이고요. 토론 교육에서 이 역지사지 공전형 토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공전형 토론은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방향, 합의점을 찾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형 인성을 함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지사지 공전형 토론의 경우에도 제가 따로 추가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부서 업무방에 역지사지 공전형 토론 쳐보시면 자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이라고 해서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히 인공지능, AI나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서는요, 인공지능을 배울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항상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영어 학습 지원인데요. 인공지능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과목을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영어랑 수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와 수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별 격차가 조금 나게 되고, 이 학생의 격차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어 학습 지원에 있어서 영어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챗봇을 활용하는 것. 특히 AI 팽톡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플 중에 하나이죠. 이것처럼 학생들이 영어 챗봇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2023학년도 영어 면접에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들이 문제화되었기 때문에 이 챗봇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전환 교육과 생태 조직 문화 확산인데요. 생태 전환은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문제로 예상되고 있는 출제 범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특히 자연순환이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전환 교육과 인성을 연결 지어서도 생각해 보시고 생태전환 교육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것, 학급 경영에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자원순환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와 시민을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에서 신규 교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학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 상담을 통해 학생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맺은 말에서는요, 역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공존해 나가는 방향,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서 공존해야 하는 방향으로 토론하는 것, 이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2024 신년사에 대해서 간단 요약 정리해드렸고요. 마인드맵은 제가 링크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운받아서 이 가지를 더 치시면서 본인이 평소에 준비했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살을 덧붙여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